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비가 축축히 지금 늦가을이라 그래야 되나요? 초겨울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난로를 잠깐 피우고,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예정이 없이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현금 비중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 놓으시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또 막상 실전에서 보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또 사고 싶은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이번에는 참 예측이 좀 힘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하면, 이번 하락은 예측이 안 되는데, 심하면 제가 1900포인트 근처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 앞번 영상에 아마 말씀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드린 게 있는데요. 그때는 1900포인트가 지금 지수에서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1900 초반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1900포인트까지도 열려놓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멈췄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일단 특히 지수는요,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그 추세의 방향대로 계속 밀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추세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중간중간 약간씩의 장중에 눌림목은 있어도 계속 상향하는 경향이 있고요. 갈 때까지. 또 한번 꺾이게 되면 또 중간중간 반등은 있어도 계속 그 방향대로 추세적으로 밀고 또 일정 시간까지 밀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지수를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보조 지표를 좀 많이 좀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편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종합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로는 아직 완전히 바닥 징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지금 이게 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한번 좁혀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스토캐스틱이죠. 제가 스토캐스틱인데 조절을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요거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아직 완전히 물동네 지점까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사이트를 보셔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종합지수는 이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셔서 추세적으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하락 구간입니다. 이 보조지표들이 아직까지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매수 신호 다이버전스가 놓은 것도 아니고요. 추가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제 금요일날 영상 올릴 때 120분봉상으로는 지금 보조지표가 물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임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요. 일봉상으로는 아직 완전히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없습니다. 자, 요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면,
당장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일정 시점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들이 장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종목별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은 반등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제가 여러분께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신라젠 중심으로 제가 종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날요, 이날이 무슨 요일인가, 수요일이었나요? 이날 수요일날 신라젠이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전에는 제가 신라젠을 나쁘게 보진 않았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괜찮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날 이 저점을 깨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신라젠이 반등을 주면 그 다음날 아마 목요일 정도 반등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이 오게 되면 목표가는 대략 15,700원에서 750원이 1차고 2차는 16,000에서 16,150원 정도가 2차 목표가니까 그 구간들에서 일단은 비중 조절을 최소한 하시든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미 좀 물려 있는데 왜 갑자기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신라젠이 지난번 고점이 22,000원인데 그 2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나중에라도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는 신라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는 이 26,000~2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 추세를 깨면서 저는 신라젠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위험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 구간에서 한번 잘라주고, 다시 분명히 저는 신라젠이 14,300원 정도 근처 또는 뭐 14,500원이든 400원이든 그 근처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잘라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매도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매도를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신라젠이 14,400원이 500원이 종가인데요.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14,500원, 14,400원, 14,300원 요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서, 원래 제 계획대로는 다시 기다리시면 반등이 들어오고, 그 반등은 5일선 정도예요. 5일선이 현재 15,760원인데 15,7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15,500원이나 아니면 15,200~300원 정도에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7~8%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빠져나옵시다라는 계획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위험 관리를 최소한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신라젠이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행보 이후에 다시 신라젠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15,200~300원, 15,500원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행보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꺾일 확률, 다시 급락할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5%든 뭐 3%든 뭐 7%든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는 상태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 급락한 종목들 많으니까 이제는요 신라젠만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짓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실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회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라젠을 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라젠의 말 속에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녹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월, 화, 수, 2박 3일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 120분 봉상 어느 정도 물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반등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등은 들어오지만 그 반등은 여러분 짧게 우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요. 자, 어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15,200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잘라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15,000원에서 그동안 지지를 한 2, 3일 받다가 다시 15,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아마도 14,900원이나 950원 정도밖에 반등이 없겠지만, 우선 또 만약에 내일 아침 시초가가 오늘 보합이나 아니면 또는 뭐 약간 한 1%, 2% 정도 하락된 상태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되면 저점 매수를 하셔서 우선은 한 4,900원, 4,950원 정도에서 매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지면 다시 잡아서 분위기 봐서요. 다시 잡아서 이번에는 뭐 한 5,500원 정도까지 단기로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상승 가능성보다는 저는 하락 가능성을 더 높게 현재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져놓으시고 좀 실탄을 보유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신라젠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이 지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실탄을 지난번에 실탄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 하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월요일이나 이렇게 좀 조정이 살짝 들어온다든지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 매수하셔서 단기 매매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매만 우선은요. LB세미콘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오늘 7,210원이 종가지만 월요일날 7,180원이나 뭐 170원 정도 살짝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등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는 보지 마시고 우선은 좀 짧게 좀 반등을 좀 묶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날 적당한 지점에서요. 자, 9일 제지는 이 시장을 저는 만약에 지금은 저는 이 시장을 현재는 좀 불투명하고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9일 제지 보유하신 분들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이제는 일단 빠져 넣으시고요. 큰 기대 갖지 마시고 일단 빠져 넣으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일 제지가 만약에 6,500원을 다시 깨면 지금 21선이 9일 제지가 6,361원이고요. 내일은 뭐 6,400원까지 올라오겠지만 9일 제주도 요 20일선을 깨게 되면 그때는 9일 제주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탄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확인을 하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JM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 시장이 빠질 걸로 알고 있었는지 뭐 시젠이라든지 또는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일부 본인들이 밀고 있는 종목만 계속 밀고 있으면서 주가 하락을 시키지 않고 틈만 나면 1%씩 2%씩 3%씩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사실은 안전한 종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시젠도 지금은 뭐 따라가기가 좀 뭐 애매합니다. 왜냐면 작은 파동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파동도 마무리가 돼 가는 듯 했어. 좀 시즌도 이제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손이 건질건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날 뭐 신라젠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LB세미콘이든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짧게는 3% 아니면 5% 정도 좀 많이 또 종목별로 뭐 10% 이상 나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짧게는 매매는 이제는 가능한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도 저는 굉장히 지금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사실 여러분께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시장이 머지않아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요거도 물까봐 제가 차마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행보, 좁은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잡으셔가지고요. 저점에서 잡아서 또 한 3%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은 필요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저점자를 깨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돌아섰습니다라는 매수 사인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 시장을 좀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당분간은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장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지금은 6,090원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좋았죠. 저는 이 시간에 올려놓은 것은 저는 트릭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제 말이 틀려서 내일 또 급등이 노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도 결국에는 6,000원을 깰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5,970원이나 8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6,000원을 살짝 올리는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일바이오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바이오도 그만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자는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될 듯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너무도 불확실하고 저는 지금 현재는 하락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요. 또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현금 보유를 확보를 하시면서 이 불확실성에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하시고 보유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물론 뭐 손실이 뭐 20% 30% 이상 되시는 분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손실이 10% 이내이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거는 다 계속 말씀을 드려옵니다. 그 말씀은요. 그래도 지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말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매매하다 보면 또 잠깐 그 사실을 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100%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샘표 식품이 만약에 다시 4만을 살짝 깰 것 같은데 샘표요. 샘표 식품이 말고 샘표요. 저는 샘표가 4만을 다시 깨면 그냥 가치주 차원에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 그냥 저축하듯이 그냥 물량을 조금 모아보면서 당분간 저는 이 시장에서 좀 적극적인 매도를 좀 자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팁을 하나 좀 드리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이 시장이 방향성이 바뀜에 따라서 제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한창제지라는 대선주와 이월드라는 대선주를 제가 가지고 단타를 좀 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제 말을 잠깐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제지는요, 금요일날 종가에 갑자기 올려서 5%까지 올랐죠. 아마 내일은 한창제지가 저는 조정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내일 무리하게 뭐 시초가부터 따라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내일은 분명히 한창제지는 4파 눌림목 구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창제지는 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내일 뭐 오후장이든 뭐 장중이든 자,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매수는 좀 하셔도 됩니다. 3,125원 정도. 저는 그 자리 또는 3,1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죠. 대략 그 정도 지점에서 3,100원은 좀 지지할 수 있지 않나. 밀려도 3,050원은 당장은 깨지 않다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지점에서 좀 분할 매수하셔서 내일이 아니고 모레나 또는 걸피 정도에서 한번 기회를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한창제지는 글쎄요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크게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한 3,350원 정도 전으로 종가상 끝나지 않을까. 많이 올라도 이제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이월드라고 이월드는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월드도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저점이요. 이 저점이 현재는 4,810원이죠. 이 저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저점을 살짝 깨는, 내일은 아마 이월드가 시가도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시가도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가가 한 7% 내지 8% 정도에서 플러스 돼서 시작될 것 같은데, 이 21선 정도에서요. 그 선에서 잠깐 좀 밀렸다가, 장초에 잠깐 밀렸다가, 한 11선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에서 단타를 치시러 가시는 분들은 11선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4%, 15% 정도 되겠다. 플러스. 잘라주시고, 다시 저는 21선을 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이 저점 정도요. 아니면 이 저점을 살짝 깨는, 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1파 상승 지점 종가가 얼마냐면 4,585원입니다. 4,585원요. 이월드는 저는 이 4,585원에 근접하면 분할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4,650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650원부터 뭐 4,585원까지 하시든지, 또는 4,585원까지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저점이 4,810원이니까 4,810원을 살짝 깨는 시작 모양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월드는 가짜 음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월드는 추가 상승이 있고, 길게 보면, 제가 뭐 목표가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고 어려우니까, 자, 이런 대선주 같은 좀 뭐 특히 현재 이낙연 관련주가 현재 시세가 좋으니까 이렇게 눌려질 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내일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잠깐 단타만 치시고요. 11선 정도까지 고점을 잡고 단타만 치시고요. 아니면 단타가 자신이 없으시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이월드는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한창재지는 다시 한번 내일 눌러졌다가 월요일날 다시 오르겠죠. 이월드가 다시 눌러지게 되면 그때는 요 밑꼬리 부분 정도, 요 근처에서부터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홀딩하고 계시면 당장 급등은 나오지 않더라도 네, 이제 다시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월드 같은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은 바로 요 이월드, 이낙연 관련주도, 이월드뿐만 아니고 이낙연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월드가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종목은 지금 이월드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신라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4,500원이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당장 장중에는 잠깐, 장초에는 한 9시 5분 10분 정도는 잠깐 살짝 밀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 단기 저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LB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시초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에서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밀리면 일단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3%에서 5%, 운이 좋으면 8%에서 10%까지도 반등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 매매를 하시다가 그 가격에서 다시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현금을 쥐고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젠백슨을 제가 처음으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젠백슨은 차트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꼬시기 좋은 차트를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 젠백스는 아니면 돕니다. 12월 초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이 삼각형 모양을 그려놨죠. 고점이 현재는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트 모양은 맞고요. 그 12월 달에 초에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한 4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4만원을 목표가를 뒀는데 한 4만원 정도를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심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16,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16,000원요. 그래서 젠백스는
그 발표하기 전날까지만 뭐 단기로 매매해서 묶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그 젠백스를 굉장히 좀 결과를 좋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좀 위험하지만 승부를 걸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뭐 그런 결과를 떠나서 나는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따라서 며칠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야 나 이것도 저것도 너무 불안하니까 아예 손 안 댈란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그냥 진입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을 근데 차라리 찾아보셔도 됩니다. 일단 젠백스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 아니면 도가 임박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선택은 제가 젠백스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내용을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젠백스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같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이제는 진입하지 마시고요. 좀 간망하겠습니다. 셀리버리도요. 이제는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오스코텍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이오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모험을 즐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바이오주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차라리 ICD 같은 종목이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17,000원 정도 17,000 초반까지 오면 한번 잠깐 매수할 수도 있고요. 시장 상이 워낙 안 좋아서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 이 종목도 뭐 15,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정도까지도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잊지 마시고요. 신라젠처럼 좀 빠진 종목들 아니면 LB세미콘처럼 아니면 이월드처럼 이런 종목들 단타는 가능한 그냥 단타만 치고 바로 빠져나오시면서 제가 특별한 매수 사인을 드리기 전까지는 좀 현금 보유를 하고 우선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